예, 정부가 남북 간 군사 당국 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제의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북한이 언제 어떤 형태로 반응을 보일지, 끊어진 남북 간 대화 채널이 복원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기획이사,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문 이사님, 어제 이제 두 회담을 동시에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첫발을 뗐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왔는데 북한이 지금 받았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그쪽으로 이제 메시지 아침에 보냈으니까 열심히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베를린 선언한 지는 이제 보름도 되지 않았습니다. 12일 정도 된 상황인데 예. 우선 이제 노동신문을 통해서 15일 날 논평이 나온 적은 있었죠. 예. 거기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겁니다. 독일에 와서 독일에서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을 흡수 통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뭐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래서 그나마 여러 가지 이제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그나마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본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6.15 14선언에 대해서 존중하겠다는 대통령의 예.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맞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예. 작년 2000년에 베를린 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2000년 3월에 있었는데 예. 그때는 그 전에 북한과 남한과 한국 간에 물밑 접촉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국정원 라인을 통해서 예. 물밑 통해서 우리 그 정부 입장들이 북한 수뇌부에 전달이 됐고 이런 물밑 접촉 속에서 최종적으로 공개적으로 대통령께서 베를린 선언을 하면서 정상회담으로 이제 물꼬를 텄었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베를린 선언을 하셔서 혹시나 그런 것이 있었는가 저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궁금한 상황인데 예. 뭐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특별하게 그렇게 물밑에 접촉이 있거나 한 건 아닌 것 같아서 맞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예. 뭐 쌓아 나가겠다 이것이 지금 대통령님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신 대표님. 북측에서 이 회담 두 개를 동시에 다 받을지 아니면 남북 군사 회담만 받을지 또 적십자 회담만 받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받을 때 그냥 받지 않고요. 저희 측에 그러니까 우리 측에 역제안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또 제안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아예 이제 회담 자체가 결렬이 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시간적 어떤 그 제한 사항에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설정해 놓고 있는 맞습니다. 시간적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요. 예. 예를 들면 군사회담 같은 경우는 7월 27일 정전 기념일쯤에서 뭔가 의미 있는 고위급 회담을 한번 하고 싶은 것이고 또 이제 그 이산가족 상봉 적십자 회담 같은 경우는 14선언 그리고 그때가 또 추석이니까 겸해서 예. 뭔가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의미 있는 또 행사를 이루어내고 싶은 그런 것에 있다 보니까 예. 10월 4일 뭐 많이 남았네라고 할 수 있지만 이산가족을 찾는 시간이 대단히 오래 걸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 또 7월 27일은 불과 이제 다음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번 저쪽에서 세게 뭔가가 나와버리면은 조율을 할 시간적 여유조차도 없어요. 이제 그 세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그 집단 탈북했던 그 해외 식당 여종업원들 다 단체로 송환하라는 거죠. 예. 사실 그들이 단체로 북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도 참 우리가 선택하기 힘든 일이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누가 예. 8월 달에 UFG 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합니다. 예. 이걸 만약에 그만두면 하겠다라고 하면 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그만두면 되지라고 일부 국민들께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대한민국 어떤 그 생존의 근간입니다. 예.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 생존의 근간이고 그 한미 동맹을 유지시키는 것이 한미연합 군사 훈련이에요. 작년에 했는데 올해 안 하면 안 돼? 이거는 안 돼요. 왜냐? 작년에 지금 한미연합사에 근무하는 미군 장교들 다 또 인사이동해서 바뀌었고 교체가 되는군요. 또 우리 합참과 우리 한미연합사에 근무하는 또 장교들 또 다 교체돼서 예. 그 장교들은 원래 1년 반 정도 있으면 다 교체가 됩니다. 순환보직이니까. 그래서 올해 또 새로운 장교들이 들어가서 전쟁 연습을 하고 위기 대응 연습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이 돼서 해야 모든 우리 군대가 다 움직이는 것이지 뭐 지난번에 한번 해서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 이거는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기계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우왕좌왕 매뉴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되면 이건 전쟁 지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그만두면 회담에 나오겠다라고 하면 아예 이 회담 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북한이 정말로 남북 관계 개선에 일말의 어떤 희망이라도 있다면 그러한 어떤 과도한 제안은 추후 논의해 가는 어떤 방향으로 삼아야지 먼저 던지면 안 된다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쯤 답변을 해올지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사님 그런데
이번 회담 제의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은 좀 시기상 부적절한 거 아니냐. 또 이제 중국 당국에서는 좀 환영한다. 이런 와중에 또 EU 쪽에서는 지난번에 ICBM 발사한 거 가지고 이제 규탄 결의안 이렇게 채택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어떤 주변 국가의 또 국제사회의 어떤 공조 시스템 좀 이렇게 엇갈린 목소리 나오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국제사회 움직임을 보면서 예. 조금 우리 정부의 대통령께서 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조금 결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좀 코리 가드너가 대북 제재 법안을 더욱더 강력한 법안을 지금 그 10개 중국 10개 예, 기업을 맞습니다. 적시한 예. 거 그런 법까지 좀 내놓은 상태고요. 예. 또 EU 같은 경우도 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결의안을 채택한 상태고 예. 일본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국제사회가 지금 북한에 대한 ICBM 7월 4일 날 ICBM 성공했다고 선언한 이후부터 또 다른 제재 국면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대화 제의 쪽으로 좀 힘을 넣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조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저기 신 대표님 말씀하고 조금 내가 보태서 말씀드리면 적십자 회담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절박한 겁니다. 우리가 좀 얻어내야 되는 그런 이산가족 같은 경우는 절박합니다. 반면에 이제 군사회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양보를 할 여지가 몇 가지 있는 예. 의지야처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북한 쪽에서 좀 요구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15일에도 그런 이제 노동신문에도 그러는데 뭐 대체적으로 논조가 그러면 너네들이 먼저 좀 성의를 보여봐라, 진정을 보여봐라라는 예. 쪽에 이제 논조를 보이고 있는 예. 상황이라서 군사회담을 응해서 그걸 통해서 강하게 아까 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한미 군사 훈련이나 대북 방송 중단이나 등등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뭔가를 보일 경우에 이산가족 쪽으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대단히 형국이 조금 어렵게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신 대표님 이게 이제 한쪽에서는 대화를 하는 국면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제재 방금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안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 도발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그동안 2006년도 북한의 1차 핵실험,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5죠. 이 이후로 계속 미사일 발사 실험, 또 어떤 그 천안함 폭침, 그것도 핵실험, 또 지속적인 핵실험과 예. 미사일 발사를 할 때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또는 상임이사회 결의안, 규탄 성명 맞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해왔고. 또 제재를 해왔고 거기다가 최근에는 미국이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유엔 안보리가 나서주지 않으면 미국 예. 독자적으로 북한하고 거래하는 국가나 기업에 대해서 미국하고 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든다. 예. 전 세계 이 글로벌 기업 중에서 미국하고 거래를 못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예 생존을 못하게 할 거니까 북한하고는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어떤 그 법안까지도 지금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미국이 북한을 제재하는 데 대해서 예. 명분이 되어야 할 대한민국이 따로 북한하고 어쩌면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만약에 북한하고 대화를 하면 미국이 이렇게 지금 동맹국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엇박자 아니냐 예. 라는 그런 미국의 볼멘 또는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 차원에서 예. 오늘 미국도 여러 기자들이 이제 물어봤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 직접 물어봐라. 그 말인즉슨 기분 나쁘다는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할 때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선거 공약을 대선 공약에 걸었고 예. 그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그 이전에도 핵실험을 지금 그 5차 핵실험 작년 9월달 했지 않습니까? 성공적인 핵실험을 했고 계속적인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그 핵을 투발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가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이 아니에요. 예.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을 했으니까 예. 이 정부가 어떤 그 변화된 대북 정책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두 번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조금 주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하다. 예. 당장에 미국이 저렇게 나온 것 같으니까 불안하다.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여기에 투표를 한 것이 실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투표를 기왕에 했으면 한두 번 정도는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는 인내심을 우리 국민들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 부분은 저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제재 이야기를 신 대표님 하셨으니까요. 오늘 이제 한 언론에서 미국의 북한 뉴스 전문 여기 사이트죠. 싱가포르의 한 무역회사가 북한 노동당의 외화벌이 기관인 노동당 39호실이 있습니다. 이건 아시는 분들 아시죠, 많이? 근데 이걸 통해서 사치품을 북한에 판매해왔다. 그래서 이제 그 사치품이 어떤 것들인지 물품도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자,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무용론이 굉장히 많이 되두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유엔 제재를 결의가 되고 나면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그걸 따를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국가들 회원국들이 열심히 우리처럼 당사국처럼 열심히 북한의 어떤 그런 거래에 대해서 사치품 거래든 여러 가지 거래든 열심히 챙겨서 세관에서 조사를 해서 이렇게 금지를 시키거나 열심히 하질 않습니다. 그럴 만한 인력도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은 유엔이 나서야 되는데 요새는 그럴 만한 인력이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 예. 공간에서나 그런 일들을 일일이 다 차단해야 되고 하는 그런 수고가 필요한 상황인데 예. 사실 제가 볼 때 미흡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난 정부 때도 그랬지만 유엔 결의 통과되고 나면 역대 최강의 유엔 결의가 통과됐다. 예.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것은 좀 우리가 결기를 갖고 우리 외교부와 공관과 우리 전 외교력을 동원해서 예. 그런 것들을 그런 빈 공간이 어딘가를 우리가 가장 절박한 나라니까는요. 그런 것들을 각국마다 예. 찾아서 그것을 우리가 좀 해야 될 상황인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싱가포르의 조셉 윤이 이제 싱가포르 갔다가 그렇죠. 예. 갔다가 이제 뭐 미얀마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것들도 뭐 처음에는 원래는 목적은 표면적인 목적은 그 회담 때문에 NACD 때문에 간 거였다 그러는데 이제 그 아마 싱가포르 들려서 미얀마까지 가는 것도 예. 조셉 윤이 그런 동남아 국가들이 이런 유엔 제재 결의에 대한 그 불이행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우려를 표명하고 예. 물밑에서 좀 그 견제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행보를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행보가 예.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셉 듭니다. 윤 미국 대북 특사가 미얀마, 싱가포르를 들렸던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근데 신 대표님, 저희들이 이제 중국이 북한의 최대 무역국이니까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을 좀 차단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만약에 싱가포르 이 문제가 사실이라면 다른 동남아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자, 싱가포르이 어떤 그 북한과 미역하면서 밀거래를 통한달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김정은의 어떤 통치 자금을 하는 자금줄 역할하는 어떤 국가로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면 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난 그 김정남 그 VX 독살 피살 사건으로 인해서 말레이시아가 세상에 북한하고 굉장히 긴밀했었고 또 북한의 대외 어떤 공작의 창구였고 하는 걸 새로 알게 됐지 않습니까? 물론 전문가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러면서 또 이번에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싱가포르 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또 북한의 우방국 중에 하나인 러시아 등이 북한의 대외 무역 또는 외화벌이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로 알게 됐죠. 싱가포르에 있는 그 무역 회사가 북한 평양 시내에다가 매장을 차려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매장에 이제 사치품을 파는 거죠. 그 사치품이 양주 그리고 명품 가방, 뭐 핸드백, 향수 이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면세점에 있는 고급 면세점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파는 것인데 북한이 그동안 이제 김정일 시대에는 외국에 가서 외화벌이를 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판다든지 인력을 수출한다든지 또는 그것도 안 되면은 어떤 담배를 가짜로 제조해서 판다든지 아니면 아예 위조지폐를 만들어서 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와서 외화벌이를 했었고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워낙 통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북한 내부에도 외화가 있습니다. 왜냐? 북한 내부에도 장마당이다 이렇게 해서 중국하고 거래를 하니까 다 외화로 거래를 하는 것이죠. 달러로 또는 중국 원화로 이렇게 위안화로 거래를 하니까 이 내부에 있는 외화도 버는 것이 통치자금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그 평양 시내 모란봉 구역에 북새 상점이라는 그 점포하고요.
또 유경 호텔 부근에 보통강 유경 상점이라는 이런 그 상점들을 크게 차려놓고 이 무역회사가 하는데 이 내부에 있는 또 외화를 걷어서 통치자금으로 쓸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유엔 안보리 17185 위반이에요. 예, 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 안 되고 있다는 증거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건 이사님한테 여쭤보고 저희들이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탈북자 임지연 씨 재입국 경위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납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자진 입국이 아니라 납치 가능성도 있다. 자기 아는 탈북자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미스테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갑자기 사실은 방송 출연도 열심히 하고 하다가 예, 예. 갑자기 이제 잠적을 감췄다가 중국의 뭐 정황들을 보면 뭐 송금 북한의 그 가족에게 송금을 했는데 예. 송금에 뭐 문제가 생겨서 중국을 갔다. 뭐 중국을 갔었는데 뭐 그다음부터 행명이 뭐 예, 예. 묘연했다. 그다음에 이렇게 방송에 나오게 된 그런 상황인데요. 예. 일단 저 정양석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통위 의원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말하기는 이게 조금 이상하다 정황들이 정황 예.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그 대놓고 입국을 하려고 그랬으면 그 국내 재산이나 자산들을 다 정리해서 갔을 텐데 돈이 예. 어쨌든 정리해서 갔을 텐데 그는 그 집기나 자산들 아무것도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들어간 거로 봤을 때 예. 조금 그렇게 계획성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정양석 의원의 이야기인데요.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임지연 씨가 여러 가지 경로로 좀 더 추적해 예, 봐야 예.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조금 그런 의심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기획이사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